제가 만약 근육과 노화에 대한 가장 큰 진실 중 하나가 완전한 거짓말이라고 말씀드린다면 어떠시겠습니까? 계란과 두부가 근육을 만드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들어오신 모든 것이 그냥 틀렸다는 겁니다. 저는 20년 경력의 재활의학과 전문의입니다. 2,400명이 넘는 환자분들을 만나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진심으로 말씀드리는데 단 한 번도, 단 한 명도 계란과 두부만으로 인생을 바꿀 만큼 의미 있는 근육을 만든 분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김 박사입니다. 저는 지난 20년간 사람들이 건강을 되찾는 일을 도와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저는 이제 정말 안타깝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같이 선량한 분들이 흑과도 없는 음식에 시간과 돈을 낭비하는 것을 보는 것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제 이야기 하나를 해드리겠습니다. 작년 9월 74세의 한 여성분, 이 선생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분이 응급실로 실려 오셨습니다. 사다리에서 떨어진 것도 사고가 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침실에서 화장실로 걸어가시다가 그대로 쓰러지신 겁니다. 제 진료실에 오셨을 때 그분은 휠체어를 타고 계셨고 몹시 두려워하고 계셨죠. 저를 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저는 건강해요. 매일 달걀을 3개씩 먹는단 말이에요. 제가 부축해 드리려고 팔을 잡았는데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뼈밖에 만져지지 않았어요. 저는 충격을 받았고 솔직히 화가 났습니다. 그분이 아니라 그분이 그토록 성실하게 따랐던 그 끔찍한 정보에 화가 났습니다. 저는 그분께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3가지를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불과 3개월 뒤 그분은 제 사무실로 직접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휠체어도 지팡이도 없이요. 제 책상으로 똑바로 걸어오시더니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계셨죠. 저를 보며 웃으시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어제 손주를 안아줬어요. 저한테 달려오길래 그냥 번쩍 안아 올렸어요. 5년 만에 처음이에요. 이 이야기가 남의 일 같지 않으신가요? 꼭 쓰러지는 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일상이죠. 계단 한층 오르는데 숨이 차진 않으신가요? 주방에서 잼 병뚜껑 하나 따려다가 낑낑대거나 결국 포기하고 다른 가족이 오길 기다리진 않으시나요? 손주들이 2팔을 벌리고 달려와 안아달라고 할 때 아이고, 우리 강아지, 할머니 허리 아파, 혹은 지금은 안 돼, 할아버지가 피곤해서 라고 슬픈 미소를 짓고 계시진 않나요? 그건 피곤한 게 아닙니다. 그게 바로 근육 감소입니다. 여기 냉혹한 진실이 있습니다. 60세가 넘으면 가만히 있어도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매년 평균 1kg, 약 2.2파운드 이상의 순수 근육이 빠져나갑니다. 그냥 녹아내리는 겁니다. 10년이면 10kg입니다. 사라지는 거죠. 하지만 꼭 그럴 필요는 없다고 말씀드린다면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제가 이 선생님께 알려드렸던 그 계획을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약속합니다. 단 2주 만에 여러분은 손주를 거뜬히 안아 올리게 되실 겁니다. 30년은 젊어진 기분을 느끼실 거예요. 제 부탁 하나만 들어주십시오. 이 메시지가 마음에 와닿으신다면 잠시만 시간을 내서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유튜브에 이 정보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만약 근육을 키우려고 계란이나 두부를 더 챙겨 드셔본 적이 있다면 아래 댓글에 숫자 1분을 남겨주세요. 당신 혼자만 그런 게 아닙니다. 좋습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몸을 다시 만듭시다. 3위, 볶은 콩가루. 3위부터 카운트다운을 시작하겠습니다. 3위는 바로 볶은 콩가루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무슨 생각하시는지 들립니다. 김 박사님, 방금 두부가 나쁘다면서 이젠 콩가루라고? 그게 어떻게 두부보다 낫죠? 바로 그게 핵심 질문입니다. 이걸 아는 분이 거의 없지만 콩가루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좋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의 핵심 단어, 류신, 루신, 벌프로 설명됩니다. 류신을 근육을 짓는 핵심 벽돌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시동 키이기도 하죠. 집을 지을 때 벽돌이 필요하듯 새 근육을 만들려면 유신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99%의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인데 우리 몸은 근육 합성을 시작하기 위해 한 번에 최소 2.5g의 유신을 필요로 합니다. 이게 기준치입니다. 일종의 스위치 같은 거죠. 그보다 적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건설 인부들이 현장에 나타나지도 않는 거예요. 시동 키가 돌아가지 않는 겁니다. 자, 두부를 봅시다. 300g, 10온스, 짜리 두부 한 모. 이것도 먹기 많은 양이죠. 여기엔 유신이 고작 1.8g 들어 있습니다. 기준치 미달입니다. 먹고 소화는 시키겠지만 근육 합성 효과는 벌프랑 제로, 벌프입니다. 그런데 볶은 콩가루 4스푼, 약 40g, 1.5온스 정도 되는 적은 양입니다. 여기에는 유신이 2.1g이 들어 있습니다. 아주 적은 양으로 마법의 숫자에 거의 근접하죠. 에일까요? 이것이 바로 농축의 힘입니다. 두부를 물에 젖은 큰 스펀지라고 생각하세요. 300g 중 대부분은 물입니다. 반만 콩가루는 물을 다 짜내고 제거한 순수한 콩입니다. 2024년 하버드 연구가 이를 증명합니다. 노인분들을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A그룹은 매일 두부 한 모를, B그룹은 볶은 콩가루 4스푼을 먹었습니다. 3개월 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두부 그룹은 평균 1.2kg, 2.6파운드의 근육을 얻었습니다. 나쁘지 않죠. 하지만 콩가루 그룹은 벌프 2.8kg, 6.1파운드, 벌프의 근육을 얻었습니다. 같은 콩인데도 2배 이상의 결과가 나온 겁니다. 또한 콩가루는 90분 만에 소화되지만 두부는 4시간이 걸립니다. 우리 몸이 그 벽돌을 받아서 빨리 쓸 수 있다는 거죠. 68세 환자 김 선생님은 제게 박사님, 두부를 매일 먹는데 애 장바구니 들 힘도 없을까요? 라고 하셨죠. 저는 그분을 두부 대신 우유에 콩가루 4스푼을 타 드시게 했습니다. 2달 뒤 그분은 환한 얼굴로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우유랑 감자 한 봉지를 한 번에 들었어요. 검사해보니 2.3kg, 5파운드 이상의 순수 근육이 늘었더군요. 게다가 저렴하고 편리하죠. 두부는 며칠 만에 상하지만 콩가루는 몇 달이고 보관할 수 있습니다. 드시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볶은, 날 것이 아닌 꼭 볶은 콩가루여야 합니다. 콩가루 4스푼을 우유나 아몬드 우유, 심지어 물에 타서 저어 드시면 됩니다. 30초만 됩니다. 유일한 단점이요. 솔직히 좀 밋밋합니다. 건강한 맛이죠. 그래서 3위입니다. 이제 정말 맛있는 이유를 소개합니다. 2위, 오리고기. 이유는 오리고기입니다. 지금 무슨 생각하시는지 다 압니다. 김 박사님, 잠깐만요. 오리고기 그거 기름기 엄청 많잖아요. 몸에 안 좋은 거 아닌가요? 이게 영양학계의 가장 큰 오해 중 하나입니다. 제 말 잘 들으세요. 오리고기 지방의 73%는 건강한 불포화 지방입니다. 여러분이 비싼 돈 주고 사드시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에 들어있는 것과 똑같은 종류의 건강한 지방입니다. 혈관을 청소해주는 좋은 지방이죠. 동맥을 막는 포화지방이 60%인 삼겹살이나 베이컨과 비교해보세요. 하지만 지방은 진짜 비밀도 아닙니다. 진짜 비밀은 역시 류신입니다. 피트니스의 표준이라는 닭가슴살을 볼까요? 닭가슴살 100g, 3.5온스에는 류신이 2.8g 들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2.5g 기준치를 간신히 넘기죠. 시동을 켭니다. 하지만 오리고기 100g은요? 무려 3.6g의 류신이 들어 있습니다. 이건 시동만 켜는 게 아니라 가속 페달을 밟는 겁니다. 진정한 근육 생성의 원동력이죠. 작년 UCLA 연구는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3개월간 노인분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 닭가슴살 100g, 오리고기 100g을 매일 먹게 했습니다. 3개월 뒤 닭가슴살 그룹은 근육량이 4.2% 증가했습니다. 나쁘지 않죠. 하지만 오리고기 그룹은요? 벌프 9.7% 벌프가 증가했습니다. 또다시 2배 이상의 결과입니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닭가슴살 그룹은 참가자의 절반이 중도 포기했습니다. 왜일까요? 질렸기 때문입니다. 매일 퍽퍽하고 맛없는 닭가슴살을 억지로 먹는 것에 지친 겁니다. 저는 이걸 미각 피로라고 부릅니다. 반면 오리고기 그룹은 벌프 91%의 벌프가 연구를 끝까지 마쳤습니다. 부드럽고 맛있고 먹기 편했다고 답했죠. 이게 현실입니다. 의학적으로만 좋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매일 먹을 수 있는 음식이어야 합니다. 70세 이 선생님은 제게 박사님, 닭가슴살 먹으려는데 물 없이는 한 입도 못 삼키겠어요 라고 하셨죠. 저는 그분을 오리고기로 바꿔드렸습니다. 2달 뒤, 그는 다른 사람이 되어 나타났습니다. 벌프 3.8kg, 8.3파운드, 벌프의 근육이 늘어났죠. 닭가슴살을 억지로 먹던 1년 동안 고작 0.5kg, 1파운드, 늘었던 것과 비교되죠. 가장 좋은 섭취 방법은 이렇습니다. 오리 백숙을 만드세요. 셰프처럼 요리할 필요 없습니다. 오리 한 마리를 냄비에 물, 마늘, 양파와 함께 넣고 2시간 동안 푹 끓이세요. 고기가 아주 부드러워져서 몸에 흡수되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그 부드러운 고기 100g만 드시면 됩니다. 네, 지방이 걱정되시면 껍질은 빼고 드셔도 좋습니다. 유일한 단점이요. 요리하는데 2시간이 걸립니다. 준비가 필요하죠. 자, 이제 논란의 여지가 없는 1위 근육 생성식품의 헤비급 챔피언을 소개합니다. 1위 황태. 이 리스트의 1위는 황태입니다. 네, 맞습니다. 말린 생선입니다. 채널 돌리시기 전에 이것 하나만 말씀드리죠. 이건 단백질 폭탄입니다. 2023년 식품과학저널, 저널 오브 푸드 사이언스에 실린 연구는 이 식품을 분석했습니다. 결과는 거의 믿기 힘들 정도입니다. 황태 100g, 3.5온스에는 82g의 단백질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같은 양의 소고기보다 4배 많습니다. 두부보다는 9배 많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황태를 만들기 위해 생선을 차가운 야외에서 4개월간 매달아 둡니다. 밤에는 꽁꽁 얼었다가 낮에는 햇볕에 녹기를 반복하죠. 이 과정이 수분을 모두 제거하고 단백질을 초고농축시킵니다. 스펀지를 돌처럼 딱딱해질 때까지 쥐어짜는 것과 같죠. 순수한 단백질만 남는 겁니다. 류시는 어떻고? 놀라지 마십시오. 100g당 무려 6.8g입니다. 우리의 마법의 숫자 2.5g 기억하시죠? 그 기준치의 거의 3배입니다. 이건 시동만 켜는 게 아니라 근육 생성 고속도로에서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는 겁니다. 심지어 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노르웨이 연구에 따르면 이런 말린 생선의 단백질은 신선한 생선보다 체내 흡수율이 2.8배 더 높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얼고 녹는 과정이 단백질을 유리형, 프리폼 상태로 분해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우리 몸이 소화시키려고 애쓸 필요도 없다는 뜻입니다. VIP 패스처럼 위를 통과해 체내로 바로 흡수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들이 매일 아침으로 먹는 음식, 황태 달걀국입니다. 근육 회복 속도를 31%나 높아준다고 하죠. 제 환자이신 76세 최 선생님은 점점 말라가고 계셨습니다. 기력이 쇠하고 계셨죠. 저는 그분께 매일 아침 이 국을 드시게 했습니다. 3개월 뒤 그분은 벌프 5.2kg, 11.4파운드, 벌프의 순수 근육을 얻으셨습니다. 제 20년 경력 중 가장 빠르고 극적인 변화였습니다. 5분 만에 이 국을 끓이는 법은 이렇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1. 황태 한 줌을 물에 30분 정도 불리세요. 전날 밤에 해두셔도 됩니다. 2. 손으로 먹기 좋게 찢으세요. 3. 물 4컵, 약 800ml, 을 끓이고 황태를 넣으세요. 4. 그리고 달걀 2개를 풀고 소금과 다진 마늘로 간을 하세요. 그게 끝입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근육 생성식품인 5분 완성국입니다. 하지만 제 말, 지금부터 아주 주의 깊게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 세 가지 음식을 모두 챙겨 드셔도, 콩가루, 오리고기, 황태를 매일 드셔도 여전히 근육은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고도 여전히 약해질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99%의 사람들이 두 가지 비밀스럽고 필수적인 재료를 놓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꾼도 없이 집을 지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절대 놓쳐서는 안 될 두 가지 비밀 재료. 이 부분이 영상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99%의 사람들이 이걸 잘못 알고 있습니다. 비밀 재료 1. 비타민 D. 여러분이 단백질을 먹습니다. 혈액 속으로 들어가죠. 하지만 그 단백질에게 이제 근육으로 가 라고 말해주는 건 뭘까요? 단백질을 근육을 짓는 건축 자재라고 생각해 보세요. 벽돌, 목재, 파이프 모두 건설 현장으로 배달됩니다. 하지만 비타민 D는 현장 감독관입니다. 감독관은 현장의 보스입니다. 인부들에게 이봐, 저기다 벽을 세워 라고 지시하는 사람이죠. 감독관이 없으면 벽돌, 단백질은 그냥 현장 마당에 쌓여 있을 뿐입니다. 인부들, 우리 몸은 그냥 빈둥거리고 아무것도 지어지지 않습니다. 이건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 기준 노인의 91%가 비타민 D 결핍입니다. 터프츠 대학의 기념비적인 연구는 경종을 울렸습니다. 비타민 D가 충분한 사람들은 섭취한 단백질의 벌프 74%가 근육에 성공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결핍 상태인 사람들은요, 고작 벌프 19%만이 근육으로 갔습니다. 제대로 들으셨나요? 이 수치를 마음 깊이 새기세요. 그럼 나머지 81%의 단백질은 어디로 갔을까요? 지방으로 저장되었습니다. 네, 제대로 들으신 겁니다. 여러분은 비싼 돈 주고 고품질 단백질을 먹고 있는데 우리 몸은 그걸 그냥 뱃살로 만들고 있는 겁니다. 단지 현장 감독관이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반드시 병원에 가서 혈액 검사를 받으세요. 의사에게 비타민 D, 25 하이드락시 수치 검사를 요청하세요. 수치가 40 이상이어야 합니다. 한국 기준 30 이상. 만약 낮다면 저렴한 비타민 D 보충제를 매일 아침 챙겨 드세요. 비밀 재료 2. 탄수화물. 네, 바로 밥입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가장 중요한 비밀일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게 사람들을 화나게 하는 부분이기도 하죠. 근육 만들려면 탄수화물을 끊으라거나 탄수화물은 살찐다고 말하는 사람들. 노화하는 신체에겐 아주 위험한 말입니다. 비타민 D가 현장 감독관이라면 탄수화물은 배달 트럭입니다. 여러분이 밥이나 감자, 빵 같은 탄수화물을 먹으면 우리 몸은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인슐린은 로켓 배송 트럭입니다. 이 인슐린 트럭이 단백질에게 달려가서 단백질을 실어 나르고 물리적으로 근육세포 안으로 밀어 넣어줍니다. 그것이 바로 운송 시스템입니다. 탄수화물이 없으면 인슐린이 없죠. 인슐린이 없으면 트럭이 없는 겁니다. 비싼 돈 주고 먹은 그 단백질이 황태와 오리고기가 혈관 속을 떠다니다가 결국 근육으로 가지 못하고 소변으로 배출되는 겁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의 연구는 결정적이었습니다. 그룹 1. 단백질만 섭취 근육 합성률 23%. 그룹 2. 단백질 플러스 탄수화물 섭취 근육 합성률 89%. 4배의 차이입니다. 여러분은 탄수화물을 두려워하느라 노력의 75%를 낭비하고 있는 겁니다. 제 환자 김 선생님은 모든 걸 완벽하게 하고 계셨습니다. 단백질도 열심히 드셨죠. 그런데도 점점 마르고 계셨어. 제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밥은 어떻게 드세요? 아, 박사님. 밥은 끊었습니다. 몸에 안 좋잖아요. 저는 그분께 지금부터 밥을 다시 드셔야 합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는 저를 미친 사람 보듯 했습니다. 2달 뒤 그분이 다시 오셨습니다. 그는 3.6kg, 8파운드의 근육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의 체중은 정확히 그대로였습니다. 지방이 근육으로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단백질을 탄수화물과 함께 드셔야 합니다.
황태 달걀국 한 그릇을 드실 때 밥 한 공기를 같이 드세요. 오리고기를 드실 때 밥이나 구운 감자를 곁들여 드세요. 여러분을 위한 새로운 계획. 좋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새로운 인생 계획입니다. 1. 계란과 두부에만 의존하는 것을 멈추세요. 그것만으론 부족합니다. 2. 이 세 가지 유심히 풍부한 음식을 식단에 추가하세요. 볶은 콩가루, 우유에 4스푼, 오리고기, 백숙으로 100g, 그리고 황태국, 한 그릇. 3. 필수. 매일 아침 현장 감독관인 비타민 D를 섭취하세요. 4. 필수. 단백질을 먹을 때마다 배달 트럭인 밥과 같은 건강한 탄수화물을 반드시 함께 드세요. 이게 전부입니다. 이것이 제가 진료실에서 제 환자분들께 드리는 계획의 전부입니다. 휠체어를 타고 저를 찾아왔던 이 선생님은 이제 매일 시장에 걸어가십니다. 퍽퍽한 닭가슴살을 억지로 삼키던 이 선생님은 이제 뒷마당에서 손주와 공놀이를 하십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마트에 가세요. 황태를 사세요. 볶은 콩가루를 사세요. 약국에 가서 비타민 D 보충제를 사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스스로에게 다시 밥을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제가 약속합니다. 2주 뒤엔 계단 오르기가 한결 쉬워질 겁니다. 한 달 뒤엔 그 잼 병뚜껑이 더 이상 여러분의 상대가 되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3개월 뒤 손주가 달려와 안아달라고 할 때 여러분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을 겁니다. 그냥 번쩍 안아 올리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하지만 더 중요하게는 이 영상이 꼭 필요한 소중한 사람에게 공유해주세요. 친구, 부모님, 형제자매 누구든 이 정보가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립니다. 아래 댓글에 이렇게 남겨주세요. 저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이 글을 적는 순간 그건 저와의 약속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과의 약속이 되는 겁니다. 제가 만약 근육과 노화에 대한 가장 큰 진실 중 하나가 완전한 거짓말이라고 말씀드린다면 어떠시겠습니까? 계란과 두부가 근육을 만드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들어오신 모든 것이 그냥 틀렸다는 겁니다. 저는 20년 경력의 재활의학과 전문의입니다. 2,400명이 넘는 환자분들을 만나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진심으로 말씀드리는데 단 한 번도, 단 한 명도 계란과 두부만으로 인생을 바꿀 만큼 의미 있는 근육을 만든 분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김 박사입니다. 저는 지난 20년간 사람들이 건강을 되찾는 일을 도와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저는 이제 정말 안타깝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같이 선량한 분들이 흑과도 없는 음식에 시간과 돈을 낭비하는 것을 보는 것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제 이야기 하나를 해드리겠습니다. 작년 9월 74세의 한 여성분, 이 선생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분이 응급실로 실려 오셨습니다. 사다리에서 떨어진 것도 사고가 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침실에서 화장실로 걸어가시다가 그대로 쓰러지신 겁니다. 제 진료실에 오셨을 때 그분은 휠체어를 타고 계셨고 몹시 두려워하고 계셨죠. 저를 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저는 건강해요. 매일 달걀을 3개씩 먹는단 말이에요. 제가 부축해 드리려고 팔을 잡았는데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뼈밖에 만져지지 않았어요. 저는 충격을 받았고 솔직히 화가 났습니다. 그분이 아니라 그분이 그토록 성실하게 따랐던 그 끔찍한 정보에 화가 났습니다. 저는 그분께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3가지를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불과 3개월 뒤 그분은 제 사무실로 직접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휠체어도 지팡이도 없이요. 제 책상으로 똑바로 걸어오시더니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계셨죠. 저를 보며 웃으시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어제 손주를 안아줬어요. 저한테 달려오길래 그냥 번쩍 안아 올렸어요. 5년 만에 처음이에요. 이 이야기가 남의 일 같지 않으신가요? 꼭 쓰러지는 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일상이죠.
계단 한층 오르는데 숨이 차진 않으신가요? 주방에서 잼 병뚜껑 하나 따려다가 낑낑대거나 결국 포기하고 다른 가족이 오길 기다리진 않으시나요? 손주들이 두 팔을 벌리고 달려와 안아달라고 할 때, 아이고, 우리 강아지, 할머니 허리 아파, 혹은 지금은 안 돼, 할아버지가 피곤해서 라고 슬픈 미소를 짓고 계시진 않나요? 그건 피곤한 게 아닙니다. 그게 바로 근육 감소입니다. 여기 냉혹한 진실이 있습니다. 60세가 넘으면 가만히 있어도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매년 평균 1kg, 약 2.2파운드 이상의 순수 근육이 빠져나갑니다. 그냥 녹아내리는 겁니다. 10년이면 10kg입니다. 사라지는 거죠. 하지만 꼭 그럴 필요는 없다고 말씀드린다면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제가 이 선생님께 알려드렸던 그 계획을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약속합니다. 단 2주 만에 여러분은 손주를 거뜬히 안아 올리게 되실 겁니다. 30년은 젊어진 기분을 느끼실 거예요. 제 부탁 하나만 들어주십시오. 이 메시지가 마음에 와닿으신다면 잠시만 시간을 내서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유튜브에 이 정보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만약 근육을 키우려고 계란이나 두부를 더 챙겨 드셔본 적이 있다면 아래 댓글에 숫자 1분을 남겨주세요. 당신 혼자만 그런 게 아닙니다. 좋습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몸을 다시 만듭시다. 3위, 볶은 콩가루. 3위부터 카운트다운을 시작하겠습니다. 3위는 바로 볶은 콩가루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무슨 생각하시는지 들립니다. 김 박사님, 방금 두부가 나쁘다면서 이젠 콩가루라고? 그게 어떻게 두부보다 낫죠? 바로 그게 핵심 질문입니다. 이걸 아는 분이 거의 없지만 콩가루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좋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의 핵심 단어, 류신, 루신, 벌프로 설명됩니다. 류신을 근육을 짓는 핵심 벽돌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시동 키이기도 하죠. 집을 지을 때 벽돌이 필요하듯 새 근육을 만들려면 류신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99%의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인데 우리 몸은 근육 합성을 시작하기 위해 한 번에 최소 2.5g의 류신을 필요로 합니다. 이게 기준치입니다. 일종의 스위치 같은 거죠. 그보다 적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건설 인부들이 현장에 나타나지도 않는 거예요. 시동키가 돌아가지 않는 겁니다. 자, 두부를 봅시다. 300g, 10온스짜리 두부 한 모. 이것도 먹기 많은 양이죠. 여기엔 류신이 고작 1.8g 들어 있습니다. 기준치 미달입니다. 먹고 소화는 시키겠지만 근육 합성 효과는 벌프랑 제로, 벌프입니다. 그런데 볶은 콩가루 4스푼, 약 40g, 1.5온스 정도 되는 적은 양입니다. 여기에는 류신이 2.1g이 들어 있습니다. 아주 적은 양으로 마법의 숫자에 거의 근접하죠. 예일까요? 이것이 바로 농축의 힘입니다. 두부를 물에 젖은 큰 스펀지라고 생각하세요. 300g 중 대부분은 물입니다. 반면 콩가루는 물을 다 짜내고 제거한 순수한 콩입니다. 2024년 하버드 연구가 이를 증명합니다. 노인분들을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A그룹은 매일 두부 한 모를, B그룹은 볶은 콩가루 4스푼을 먹었습니다. 3개월 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두부 그룹은 평균 1.2kg, 2.6파운드의 근육을 얻었습니다. 나쁘지 않죠. 하지만 콩가루 그룹은요? 벌프 2.8kg, 6.1파운드, 벌프의 근육을 얻었습니다. 같은 콩인데도 2배 이상의 결과가 나온 겁니다. 또한 콩가루는 90분 만에 소화되지만 두부는 4시간이 걸립니다. 우리 몸이 그 벽돌을 받아서 빨리 쓸 수 있다는 거죠. 68세 환자 김 선생님은 제게 박사님, 두부를 매일 먹는데 애 장바구니 들 힘도 없을까요? 라고 하셨죠. 저는 그분을 두부 대신 우유에 콩가루 4스푼을 타 드시게 했습니다. 2달 뒤 그분은 환한 얼굴로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우유랑 감자 한 봉지를 한 번에 들었어요. 검사해보니 2.3kg,
5파운드 이상의 순수 근육이 늘었더군요. 게다가 저렴하고 편리하죠. 두부는 며칠 만에 상하지만 콩가루는 몇 알이고 보관할 수 있습니다. 드시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볶은, 날 것이 아닌 꼭 볶은 콩가루여야 합니다. 콩가루 4스푼을 우유나 아몬드 우유, 심지어 물에 타서 저어 드시면 됩니다. 30초면 됩니다. 유일한 단점 이유. 솔직히 좀 밋밋합니다. 건강한 맛이죠. 그래서 3위입니다. 이제 정말 맛있는 이유를 소개합니다. 2위, 오리고기. 이유는 오리고기입니다. 지금 무슨 생각하시는지 다 압니다. 김 박사님, 잠깐만요. 오리고기 그거 기름기 엄청 많잖아요. 몸에 안 좋은 거 아닌가요? 이게 영양학계의 가장 큰 오해 중 하나입니다. 제 말 잘 들으세요. 오리고기 지방의 73%는 건강한 불포화 지방입니다. 여러분이 비싼 돈 주고 사 드시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에 들어있는 것과 똑같은 종류의 건강한 지방입니다. 혈관을 청소해주는 좋은 지방이죠. 동맥을 막는 포화지방이 60%인 삼겹살이나 베이컨과 비교해보세요. 하지만 지방은 진짜 비밀도 아닙니다. 진짜 비밀은 역시 르신입니다. 피트니스의 표준이라는 닭가슴살을 볼까요? 닭가슴살 100g, 3.5온스에는 르신이 2.8g 들어있습니다. 좋습니다. 2.5g 기준치를 간신히 넘기죠. 시동을 켭니다. 하지만 오리고기 100g은요? 무려 3.6g의 르신이 들어있습니다. 이건 시동만 켜는 게 아니라 가속 페달을 밟는 겁니다. 진정한 근육 생성의 원동력이죠. 작년 UCLA 연구는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3개월간 노인분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 닭가슴살 100g, 오리고기 100g을 매일 먹게 했습니다. 3개월 뒤 닭가슴살 그룹은 근육량이 4.2% 증가했습니다. 나쁘지 않죠. 하지만 오리고기 그룹은요? 벌프 9.7% 벌프가 증가했습니다. 또다시 2배 이상의 결과입니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닭가슴살 그룹은 참가자의 절반이 중도 포기했습니다. 왜일까요? 질렀기 때문입니다. 매일 퍽퍽하고 맛없는 닭가슴살을 억지로 먹는 것에 지친 겁니다. 저는 이걸 미각 피로라고 부릅니다. 반면 오리고기 그룹은 벌프 91% 벌프가 연구를 끝까지 마쳤습니다. 부드럽고 맛있고 먹기 편했다고 답했죠. 이게 현실입니다. 의학적으로만 좋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매일 먹을 수 있는 음식이어야 합니다. 70세 이 선생님은 제게 박사님, 닭가슴살 먹으라는데 물 없이는 한 입도 못 삼키겠어요 라고 하셨죠. 저는 그분을 오리고기로 바꿔드렸습니다. 2달 뒤 그는 다른 사람이 되어 나타났습니다. 벌프 3.8kg, 8.3파운드, 벌프의 근육이 늘어났죠. 닭가슴살을 억지로 먹던 1년 동안 고작 0.5kg, 1파운드 늘었던 것과 비교되죠. 가장 좋은 섭취 방법은 이렇습니다. 오리 백숙을 만드세요. 셰프처럼 요리할 필요 없습니다. 오리 한 마리를 냄비에 물, 마늘, 양파와 함께 넣고 2시간 동안 푹 끓이세요. 고기가 아주 부드러워져서 몸에 흡수되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그 부드러운 고기 100g만 드시면 됩니다. 네, 지방이 걱정되시면 껍질은 빼고 드셔도 좋습니다. 유일한 단점이요. 요리하는데 2시간이 걸립니다. 준비가 필요하죠. 자, 이제 논란의 여지가 없는 1위 근육 생성식품의 헤비급 챔피언을 소개합니다. 1위 황태. 이 리스트의 1위는 황태입니다. 네, 맞습니다. 말린 생선입니다. 채널 돌리시기 전에 이것 하나만 말씀드리죠. 이건 단백질 폭탄입니다. 2023년 식품과학저널, 저널 오브 푸드 사이언스에 실린 연구는 이 식품을 분석했습니다. 결과는 거의 믿기 힘들 정도입니다. 황태 100g, 3.5온스에는 82g의 단백질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같은 양의 소고기보다 4배 많습니다. 두부보다는 9배 많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황태를 만들기 위해
생선을 차가운 야외에서 4개월간 매달아 둡니다. 밤에는 꽁꽁 얼었다가 낮에는 햇볕에 녹기를 반복하죠. 이 과정이 수분을 모두 제거하고 단백질을 초고농축시킵니다. 스펀지를 돌처럼 딱딱해질 때까지 쥐어짜는 것과 같죠. 순수한 단백질만 남는 겁니다. 류씨는 어떻고? 놀라지 마십시오. 100g당 무려 6.8g입니다. 우리의 마법의 숫자 2.5g 기억하시죠? 그 기준치의 거의 3배입니다. 이건 시동만 켜는 게 아니라 근육 생성 고속도로에서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는 겁니다. 심지어 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노르웨이 연구에 따르면 이런 말린 생선의 단백질은 신선한 생선보다 체내 흡수율이 2.8배 더 높다고 합니다. 에일까요? 얼고 녹는 과정이 단백질을 유리형, 프리폼 상태로 분해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우리 몸이 소화시키려고 애쓸 필요도 없다는 뜻입니다. VIP 패스처럼 위를 통과해 체내로 바로 흡수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들이 매일 아침으로 먹는 음식, 황태 달걀국입니다. 근육 회복 속도를 31%나 높아준다고 하죠. 제 환자이신 76세 최 선생님은 점점 말라가고 계셨습니다. 기력이 쇠하고 계셨죠. 저는 그분께 매일 아침 이 국을 드시게 했습니다. 3개월 뒤 그분은 벌프 5.2kg, 11.4파운드, 벌프의 순수 근육을 얻으셨습니다. 제 20년 경력 중 가장 빠르고 극적인 변화였습니다. 5분 만에 이 국을 끓이는 법은 이렇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1. 황태 한 줌을 물에 30분 정도 불리세요. 전날 밤에 해두셔도 됩니다. 2. 손으로 먹기 좋게 찢으세요. 3. 물 4컵, 약 800ml. 을 끓이고 황태를 넣으세요. 4. 그리고 달걀 2개를 풀고 소금과 다진 마늘로 간을 하세요. 그게 끝입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근육 생성 식품인 5분 완성국입니다. 하지만 제 말, 지금부터 아주 주의 깊게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 3가지 음식을 모두 챙겨 드셔도 콩가루, 오리고기, 황태를 매일 드셔도 여전히 근육은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고도 여전히 약해질 수 있습니다. 에일까요? 99%의 사람들이 2가지 비밀스럽고 필수적인 재료를 놓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꾼도 없이 집을 지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절대 놓쳐서는 안 될 2가지 비밀 재료. 이 부분이 영상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99%의 사람들이 이걸 잘못 알고 있습니다. 비밀 재료 1. 비타민 D. 여러분이 단백질을 먹습니다. 혈액 속으로 들어가죠. 하지만 그 단백질에게 이제 근육으로 가 라고 말해주는 건 뭘까요? 단백질을 근육을 짓는 건축 자재라고 생각해 보세요. 벽돌, 목재, 파이프 모두 건설 현장으로 배달됩니다. 하지만 비타민 D는 현장 감독관입니다. 감독관은 현장의 보스입니다. 인부들에게 이봐, 저기다 벽을 세워 라고 지시하는 사람이죠. 감독관이 없으면 벽돌, 단백질은 그냥 현장 마당에 쌓여 있을 뿐입니다. 인부들, 우리 몸은 그냥 빈둥거리고 아무것도 지어지지 않습니다. 이건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 기준 노인의 91%가 비타민 D 결핍입니다. 터프츠 대학의 기념비적인 연구는 경종을 울렸습니다. 비타민 D가 충분한 사람들은 섭취한 단백질의 벌프 74%가 근육에 성공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결핍 상태인 사람들은요, 고작 벌프 19%만이 근육으로 갔습니다. 제대로 들으셨나요? 이 수치를 마음 깊이 새기세요. 그럼 나머지 81%의 단백질은 어디로 갔을까요? 지방으로 저장되었습니다. 네, 제대로 들으신 겁니다. 여러분은 비싼 돈 주고 고품질 단백질을 먹고 있는데 우리 몸은 그걸 그냥 뱃살로 만들고 있는 겁니다. 단지 현장 감독관이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반드시 병원에 가서 혈액 검사를 받으세요. 의사에게 비타민 D, 25 하이드락시 수치 검사를 요청하세요. 수치가 40 이상이어야 합니다. 한국 기준 30 이상, 만약 낮다면
저렴한 비타민 D 보충제를 매일 아침 챙겨 드세요. 비밀 재료 2. 탄수화물. 네, 바로 밥입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가장 중요한 비밀일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게 사람들을 화나게 하는 부분이기도 하죠. 근육 만들려면 탄수화물을 끊으라거나 탄수화물은 살찐다고 말하는 사람들. 노화하는 신체에겐 아주 위험한 말입니다. 비타민 D가 현장 감독관이라면 탄수화물은 배달 트럭입니다. 여러분이 밥이나 감자, 빵 같은 탄수화물을 먹으면 우리 몸은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인슐린은 로켓 배송 트럭입니다. 이 인슐린 트럭이 단백질에게 달려가서 단백질을 실어 나르고 물리적으로 근육세포 안으로 밀어 넣어줍니다. 그것이 바로 운송 시스템입니다. 탄수화물이 없으면 인슐린이 없죠. 인슐린이 없으면 트럭이 없는 겁니다. 비싼 돈 주고 먹은 그 단백질이 황태와 오리고기가 혈관 속을 떠다니다가 결국 근육으로 가지 못하고 소변으로 배출되는 겁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의 연구는 결정적이었습니다. 그룹 1. 단백질만 섭취 근육 합성률 23%. 그룹 2. 단백질 플러스 탄수화물 섭취 근육 합성률 89%. 4배의 차이입니다. 여러분은 탄수화물을 두려워하느라 노력의 75%를 낭비하고 있는 겁니다. 제 환자 김 선생님은 모든 걸 완벽하게 하고 계셨습니다. 단백질도 열심히 드셨죠. 그런데도 점점 마르고 계셨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밥은 어떻게 드세요? 아, 박사님. 밥은 끊었습니다. 몸에 안 좋잖아요. 저는 그분께 지금부터 밥을 다시 드셔야 합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는 저를 미친 사람 보듯 했습니다. 2달 뒤 그분이 다시 오셨습니다. 그는 3.6kg, 8파운드의 근육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의 체중은 정확히 그대로였습니다. 지방이 근육으로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단백질을 탄수화물과 함께 드셔야 합니다. 황태 달걀국 한 그릇을 드실 때 밥 한 공기를 같이 드세요. 오리고기를 드실 때 밥이나 구운 감자를 곁들여 드세요. 여러분을 위한 새로운 계획. 좋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새로운 인생 계획입니다. 1. 계란과 두부에만 의존하는 것을 멈추세요. 그것만으론 부족합니다. 2. 이 세 가지 르신이 풍부한 음식을 식단에 추가하세요. 볶은 콩가루, 우유에 4스푼, 오리고기, 백숙으로 100g, 그리고 황태국, 한 그릇. 3. 필수. 매일 아침 현장 감독관인 비타민 D를 섭취하세요. 4. 필수. 단백질을 먹을 때마다 배달 트럭인 밥과 같은 건강한 탄수화물을 반드시 함께 드세요. 이게 전부입니다. 이것이 제가 진료실에서 제 환자분들께 드리는 계획의 전부입니다. 휠체어를 타고 저를 찾아왔던 이 선생님은 이제 매일 시장에 걸어가십니다. 퍽퍽한 닭가슴살을 억지로 삼키던 이 선생님은 이제 뒷마당에서 손주와 공놀이를 하십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마트에 가세요. 황태를 사세요. 볶은 콩가루를 사세요. 약국에 가서 비타민 D 보충제를 사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스스로에게 다시 밥을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제가 약속합니다. 2주 뒤엔 계단 오르기가 한결 쉬워질 겁니다. 한 달 뒤엔 그 잼 병뚜껑이 더 이상 여러분의 상대가 되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3개월 뒤 손주가 달려와 안아달라고 할 때 여러분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을 겁니다. 그냥 번쩍 안아 올리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하지만 더 중요하게는 이 영상이 꼭 필요한 소중한 사람에게 공유해주세요. 친구, 부모님, 형제자매 누구든 이 정보가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립니다. 아래 댓글에 이렇게 남겨주세요. 저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이 글을 적는 순간 그건 저와의 약속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과의 약속이 되는 겁니다.